경찰이 해경군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비판 성명을 내고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군 김 씨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찰은 다수의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해경군 김 씨, 이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직후에 김 씨가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알려졌고 이게 아주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됐을까요? 일단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4월 달에 휴대폰을 교체한 것도 있지만 그 앞서 2016년 7월 달에 또 한 번 휴대폰이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앞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다가 네.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시기에 지금 해경군 김 씨 계정 주인도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지금 그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문제가 되고 나니까 4월 달에 또 지금 김혜경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바꾼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이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난 뒤에 그때 당시 상당히 자신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악성 문자들이 많이 와서 없앴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전화기를 바꾸고 나면 그 이전 전화기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지금 바로 직전 사용했던 아이폰 또 그 앞에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폰까지 두 개를 다 폐기 처분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은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것이 결국은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을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일치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휴대폰 교체 작업도 그렇지만 네. 지금 그 경찰이 해경군 김 씨의 그 트위터가 지금 한 것이 4만 건 정도 되는데 네.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 지금 계정 주인이 성남 사는 여성이고 군대 간 아들이 있고 네. 시어스로 시작되는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추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김혜경 씨하고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휴대전화 뒷번호도 같고요. 예, 휴대번호 네. 뒷번호도 44번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4년 1월 달에 이재명 지사의 대학교 입학 사진이 이 지금 사이버상에 나돌았는데 당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이 지금 그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오르고 그리고 또 해경군 김 씨의 이제 트위터로 오르고 바로 네. 또 그 뒤에는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에 올랐는데 10분 간격으로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5.18 강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사진도 이 비슷한 식으로 공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경찰은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밝히겠다고 하는 네. 만큼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재명 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망신주기의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트위터에 설문조사를 해서요. 트위터에서. 그래서 경찰의 주장에 공감하는지 아니면 부인 김혜경 씨 주장에 공감하는지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오늘 새벽 저희가 그 결과를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니까요. 한 83% 정도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씨가 이 트위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이 상당히 억울하다. 그런 측면에서 네티즌들에게 한번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경찰의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갈 정도로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나름대로는 두문불출하면서 상당히 사이버상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항변했지만 네.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자신의 그 옥죄우는 정치적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네, 트위터 조사에서 83%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경기도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저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본인이 두문불출하면서 사이버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가 여론조사를 할 정도로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저항과 항변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경찰이 기소 의견이 나오고 난 뒤에도
일관되게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어요. 예를 들면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이것은 경찰의 부당한 수사고 정치적 음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치적 희생자라는 아하. 논리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입장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 희생양, 피해자 이런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아마 본인 스스로는 네.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자신의 지금 혐의가 지금 그 아내와 둘러싼 의혹뿐만 아니라 네. 자신과 관련된 의혹도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 선회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결과를 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사실 도지사로서 여기서 한 발 뺄 경우에는 도중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점 돼서는 일종의 정치적 후퇴, 일종의 작전상 후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이 과거 이 비슷한 사건들이 연루된 정치인들 같은 경우 나는 억울하다. 그렇지만 이 당과 예를 들면 여당 소속이면 국가의 정권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일단은 먼저 당적을 스스로 정리를 하겠다. 자진 탈당하고 모든 혐의를 벗고 난 뒤에 내가 복당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닌 여러 가지 정치적 비중 그리고 또 이 여당 소속의 경기도지사라는 그런 정치적 비중을 생각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용단을 내릴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 40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라이브로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 지사 둘러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혹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혹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지금 그 해경훈 김씨 그 계정 자체는 일종의 내부 총질이거든요. 좀 더 조금 안 좋게 더 이야기하면 같은 편을 등 뒤에서 총질한 성격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예를 네. 들면 전현직 대통령, 특히 자신과 만약 이것이 김혜경 씨의 계정이 맞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상대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인 비난을 하고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여건이 규정했던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비리 의혹도 강하게 또 주장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신의 정치 입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 나중에 이 정치 표현 자체가 상당히 악의적이라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패륜적이라는 표현 정도 쓸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자시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주인을 찾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안이 상당히 악질적이고 상당히 심각하다는 바로 그 성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여권에서는 그냥 자시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래도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두 명 정도 표창원 의원이 경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지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경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하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아직 구속된 것도 아니고 정식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 기소 의견을 낸 건데 기소 의견의 그 근거 자료라는 것 자체가 직접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정황 증거만 있고 그리고 특히 1,300만 명의 도지사잖아요. 정치적 네.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또 사안의 성격이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권 내부의 분열을 상당히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안의 성격이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악질적이고 상당히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마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데 바로 민주당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재명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압박을 할까요? 당연하죠. 야권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그 정치적 공격 소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통해서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반사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여건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때문에라도 제 생각에는 민주당과 전체 여권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해법을 상당히 깊숙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뭐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쟁점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논의하게 될까요? 일단 국회가 지금 파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를 어떻게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분야의 문제가 아마 핵심적인 사안일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지금 예산안의 그 법정 시한 내 통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아마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법정 시한 내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11월 30일까지 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이 논의가 끝나지 않을 경우는 바로 이 지금 정부 원안대로 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법 여건 자체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네. 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정부 원안대로 부의돼서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는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 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결국은 머리를 맞대고 뭔가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오늘 아침 8시 40분에 경기도청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